이 영상은 서초 50플러스 센터에서 AI로 시작하는 네이버 블로그 교육 2회차 수업 복습을 위한 영상입니다. 우리가 2회차에는 블로그 꾸미기를 진행을 했었는데, 블로그를 꾸미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블로그, 어떤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할 것인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들 주제를 정하시고 시작을 하시겠지만,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AI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내 생각을 구조화하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미나이 또는 챗GPT를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쓰실 때 먼저 역할이 필요한 경우 역할을 제시해주고, 또 나에 대한 어떤 설명, 또 맥락 같은 것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목표, 내가 어떤 것을 요청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침이라든지 주의사항까지 적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쓰시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너는 네이버 블로그 전문가 역할을 주시고, 나에 대한 설명, 내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고, 그리고 내가 그 블로그 주제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질문을 해줘. 이게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또 방법은 한 가지씩 질문하고 내가 답변하면 그 다음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해줘.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청한 것처럼 첫 번째 질문, 최근에 다녀오셨거나 혹은 평소 가장 선호하시는 전시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시고 이 주제를 찾아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주제가 명확해지면 제가 드린 그 프롬프트가 적힌 한글 파일을 여시고, 여기서 첫 번째 프롬프트, 자, 이것을 이렇게 복사를 먼저 하시거나 또는 여기서 먼저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다시 AI로 가져와서 컨트롤 V 하시고 여기 괄호에 나한테 맞는 내용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나는 50대 여성으로 디지털 사용에 대한 경험과 지식으로 블로그를 하려고 해. 중장년 세대의 삶의 경험과 세련되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브랜딩을 도와줘. 근데 이거는 원하는 대로 바꾸셔도 됩니다. 친근하면서도 친구처럼 도움을 주는 블로그 브랜딩을 도와줘. 운영 주제는 동년 시니어의 디지털 사용 경험과 디지털 정보, 유용한 디지털 정보. 대상 독자는 중장년 이상 시니어. 추구하는 이미지는 친근함, 신뢰감, 편안함. 나의 강점, 20년 이상 교육 경험, 다양한 디지털 정보, 지원 및 기록과 경험. 자, 위 정보를 바탕으로 아래 항목을 제안해줘. 그래서 블로그명은 블로그의 주제와 어울리면서 너무 가볍지 않고 품격이 느껴지는, 이것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친근하고 신뢰감, 기억하기 쉬운, 너무 가볍지 않고 주제와 연결되는 이름 5가지, 닉네임,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도 부르기 편한 이름 5가지, 블로그 성격이 한눈에 보이는 한 줄 문구 3가지. 그래서 여기서 뭐 더 수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필요한 경우에 수정해 주시고, 유행어나 너무 가벼운 줄임말은 제외하고 정중하고 설득력 있는 보다도 직관적인 문체를 사용해줘. 저는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블로그명, 디지털 마중물, 지혜로운 디지털 생활, 윤술의 디지털 기록, 다시 배우는 디지털 세상, 동행지 디지털, 디지털 멘토, 닉네임, 윤샘, 다정, 디지털 기록자, 소개글.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해줬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블로그명, 또 블로그 닉네임 같은 것이 있으면 그거를 적어서 그건 또 어떤지 한번 같이 또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명을 하나 정했다. 나는 윤슬의 디지털 기록이 좋겠어. 그리고 두 번째 소개글은 이걸로 마음에 들어. 그러면 여기에 맞는 블로그 타이틀 또는 스킨, 이미지, 그리고 프로필, 모바일 스킨, 이미지를 추천해줘.
그랬더니 블로그 타이틀 이미지는 디지털 위에 내리는 윤슬, 그리고 프로필 이미지는 예, 다양한 디지털 멘토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시고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걸 한번 그려달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른 걸 조금 더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저는 1번을 그려줘. 사이즈는 사이트 촬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이즈로 그려줘. 도구 클릭하시고 이미지 만들기. 네. 그랬더니 윤슬의 디지털 기록해서 텍스트까지 넣어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텍스트는 따로 넣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텍스트는 처음부터 넣지 말라고 이 프롬프트에 써주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만들고 나서 텍스트는 지워줘 이런 다시 또 재수정 요청이 들어가게 되면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텍스트까지 나와서 좋은데 만약에 텍스트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텍스트는 넣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고 디지털 기록이기 때문에 윤슬하고 태블릿 PC까지 같이 그려졌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네이버 블로그에 타이틀로 올리게 되면 아랫부분이 조금 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미지를 받아보고 요게 조금 좀 중간 정도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처음에 프롬프트를 쓰실 때 경우 세로를 3분할해서 중간 정도에 그려줘. 텍스트는 넣지 마. 1번을 그려주고 사이즈는 타이틀로 사용할 수 있도록 16대 그려주고 중요한 요소가 있다. 이런 요소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세로를 3분할해서 중간 정도에 넣어줘. 텍스트는 넣지 말고 그려줘. 자, 이렇게 처음부터 넣으면 이제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기 때문에 넣으면 다시 수정할 일이 줄어들게 되겠죠. 만약 난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자, 이번에는 프로필 이미지도 그려달라고 하겠습니다. 블로그 주인의 인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인물 사진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 일러스트나 아이콘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 사진을 올려주고 이거를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고, 프로필 이미지는 사이즈가 너무 크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161 바이 161로 1대2 사이즈로 그려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프로필 이미지는 만약에 아이콘을 넣고 싶다. 그러면 한번 제가 해볼게요. 파일을 업로드해서 이 사진을 올리고 얘가 말한 것 중에서 저는 이 추천 2가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추천 2라고 해도 되지만 그 사이에 다른 질문을 한번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류가 날 수 있어서 적어준 것을 토대로 복사해서 말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한 번에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필 이미지를, 이 프로필 아이콘을 그려줘 1대1 사이즈로, 네, 그랬더니 1대1 사이즈로 그려줬어요. 제가 여기 이 사진에는 안경이 없는데, 안경 쓰는 거 어떻게 알고 안경을 그려주고 태블릿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태블릿은 조금 여기 둥둥 떠 있으니까 뜬금없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지워달라고 하시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스킨도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컴퓨터에서 올린 그 스킨이나 타이틀 이미지가 모바일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바일 따로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모바일 스킨도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스킨도 뭐 달라도 되지만 가능하면 컴퓨터하고 모바일 이미지가 같으면 또 더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비슷하게 요청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스킨 이미지도 그려주고, 모바일은 그 PC의 타이틀이나 스킨과 달리 그 윗부분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1대1 사이즈로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좀 너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일관성 있게 그려달라고 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그려준 사진, 업로드는 여기 더하기 눌러서 파일 업로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올린 다음에 이 지와 일관성 있게 그려주고 모바일 스킨 이미지로 1대1 사이즈로 그려줘. 그래서 매번 조금 이 프롬프트를 쓰실 때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를 또 써줬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1대1 사이즈 그대로 유지하고 텍스트만
삭제해줘. 원하는 경우에 텍스트를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네, 컴퓨터와 달리 스마트폰은 이 스킨에서 이 이름을 요 부분에 여기 이렇게 이름이 나오거든요. 스마트폰은. 근데 블로그 이름을 지우는 그 메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텍스트가 보이고 여기도 텍스트가 보이게 되면 조금 정신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상관없으시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깔끔한 느낌이 좀 덜하기 때문에 특히 모바일 이미지에서는 모바일 스킨에서는 이 글씨가 텍스트가 나오지 않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삭제해 달라고 다시 얘기해 볼게요. 네. 자, 그랬더니 1:1 사이즈로 이미지를 그려줬습니다.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내가 올릴 만한 그림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대로 쓰시면 되고, 자, AI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면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준비를 하시고 블로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게 되면 이거를 이제 스킨, 이 윗부분과 이 양옆에 이런 이 전체적인 부분을 스킨이라고 해요. 스킨. 그래서 스킨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네이버가 제공하는 걸 하셔도 되고, 나는 나만의 것으로 쓰셔도 되고, 또 별다른 디자인을 하지 않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름만 넣고 또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블로그들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그냥 스킨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스킨을 쓰는 분도 계시고, 자, 이분도 똑같은 스킨을 쓰고 계시네요. 네. 똑같은 스킨을 쓰는 분도 계시고, 자, 이분도 네이버가 제공하는 스킨을 쓰고 계십니다. 별다른 디자인을 하지 않고. 네, 이분은 지금 상단에 본인만의 이미지를 넣어서 쓰시고 계시고, 이분은 여기 그냥 하얀 배경의 스킨에 여기에 타이틀, 이 부분에 타이틀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본인만의 그 블로그명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메뉴들 보시면 여기에 지금 프로필 이미지가 들어가고 여기 닉네임이에요. 블로그 닉네임 그리고 내 블로그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포스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올라오게 되죠. 근데 이 스타일도 다 각각 자유롭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타입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이분은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나오고 그 아랫부분에도 역시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도록 하실 수도 있지만 이분처럼 지금 이분은 왼쪽에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오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에 다 이미지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왼쪽에 이렇게 프로필과 카테고리가 나오도록 또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서 하시게 되냐면 여기 상단에 지금 저는 이 이미지 때문에 글씨가 조금 흐리게 보이는데 상단에 보시면 여기 내 메뉴라는 것이 있어요. 내 메뉴. 그래서 이걸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거나 또는 아랫부분에 내 프로필에 보시면 여기 관리 통계가 있습니다. 관리 통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프로필 박스가 저는 지금 아래에 있지만 이 레이아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왼쪽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로 들어가셔도 되고 이 위에서 관리로 들어가셔도 되고 편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디자인 설정, 관리, 통계, 스킨 변경 이게 다 결국에는 이 관리 화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걸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관리를 먼저 눌러보면 여기에 들어와도 이렇게 꾸미기 설정, 이 메뉴글 동영상 관리를 통해서 스킨 관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뉴로 들어와도 결국엔 관리 메뉴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내 메뉴 클릭하셔서 편한 메뉴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로 들어온 다음에 꾸미기 설정에 보시면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블로그 스킨, 요거 쓰신 분이 많았죠. 요것도 쓰신 분이 계셨고 또 요거 쓰는 분도 계셨고 최근에는 블로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이 스킨을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예요. 한참 직접 디자인해서 쓰는 것이 이제
거의 트렌드였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제공하는 이 스킨으로 그냥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스킨 스타일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클릭해 보면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AI가 만들어준 이미지를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급적이면 배경이 하얀 거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2번에 이제 하얀 바탕의 스킨이 많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라이트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바로 적용 확인 이렇게 바꾸고 나서 다시 내 메뉴 들어가서 스킨 변경 또는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여기 스킨 배경, 타이틀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지금 타이틀에 맞춰서 제가 이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타이틀을 넣을 거예요. 타이틀 들어가셔서 직접 등록, 파일 등록 네. 그럼 이렇게 딱 들어왔죠. 그런데 지금 태블릿 PC가 잘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게 나오도록 하려면 보통 이걸 3분할해서 중간 정도, 이게 중간 정도나 윗부분에 요소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조절을 하려면 여기 영역 높이를 조절해서 이렇게 아랫부분이 보이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괜찮아. 그럼 그냥 두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AI로 수정해서 다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 윗부분을 미리 자른 다음에 들어오셔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운을 받은 다음에 이런 중요한 요소가 아랫부분에 나오면, 그러면 이걸 가운데로 나오도록 처음부터 프롬프트를 요청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저는 보시면 여기 가운데 글씨가 블로그 명이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겹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윗부분에 표시를 체크를 풀어주시면 여기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높이를 저는 우선 이렇게 조절할게요. 태블릿 PC가 어느 정도 보이니까 너무 높지 않도록 해서 적용 눌러주겠습니다. 내가 만든 스킨의 저장을 합니다. 적용. 나중에 또 쓸 수도 있으니까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내 블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윤슬의 디지털 기록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를 그 미리 캔버스라든지 캔바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쓰거나 또는 이렇게 텍스트를 넣어서 쓰실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챗GPT나 제미나이 모두 다 이 두 가지 다 이 한글 텍스트 구현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내가 캔바나 미리 캔버스 잘 쓸지 모른다. 그러면 별다른 그 디자인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내 블로그 명만 써달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조금 중간 쪽으로 텍스트를 써줘. 이렇게 원하는 스타일의 폰트도 얘기를 해서 써달라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미리 캔버스 검색하시고 캔바에서 하셔도 돼요. 캔바 사용해 보신 분들은. 그래서 미리 캔버스로 들어오셔서 여기 상단에 회원가입,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해주셔야 되고 구글로 가입을 하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가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글 가입 추천드립니다. 구글로 로그인하고 들어가셔서 새 디자인 만들기 클릭해 볼게요. 새 디자인 만들기. 네. 디자인 만들기 또는 바로 시작하기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전에 이 사이즈 설정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 사이즈가 이렇게 뜨는데 처음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사이즈를 프레젠테이션으로 들어가 볼게요. 프레젠테이션. 그럼 우리 그 PPT 만드는 사이즈로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가로 양식으로. 이 상태에서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미리 캔버스는 왼쪽에 이렇게 템플릿 스타일도 있고 가장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AI가 꼭 그려준 거 아니더라도 여기서 사진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사진 클릭한 다음에 맨 위에 여기에다가 어떤 사진을 찾는지 주제를 쓰시면 돼요. 음식, 바다, 하늘, 강아지, 여행, 금융, 교육 이런 것들 입력해 보시면 이미지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다운로드 받은 거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예, 여기 불러왔고, 자,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오른쪽에 와서 뜨는데, 얘를 그대로 드래그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가져오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다른 거 하실 때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데, 지금 우리는 그냥 클릭해서 적절하게 요거를 한번 조절해 보시고, 여기 이 템플릿 사이즈를 우리가 타이틀에 맞게 조절을 하셔야겠죠? 근데 블로그에서 윗부분이 꽉 차게 하시려면 여기 가로가 2000 또는 모니터가 큰 경우에는 3000 by 600에서 800 정도가 좀 예쁜 것 같아요. 이 타이틀은 가로가 966 그리고 세로가 50에서 600 정도가 적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966, 가로는 966, 세로는 50에서 600 정도로 지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입력 누르고 966, 저는 부득이하게 윗부분을 조금 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자를 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고 아랫부분도 제미나이 워터마크는 잘리게.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V 눌러주시고, 자, 얘를 여기 이제 사이즈를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한 300 적용.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 텍스트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를 넣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텍스트를 조금 독특하게 또 해서 여기다가 이미지 없이 여기다가 텍스트만 넣어서 이것도 타이틀 이미지로 넣으실 수도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텍스트를 넣어볼게요. 왼쪽에 보시면 텍스트 있죠. 텍스트도 있고 요소도 있고, 요소는 여러 가지 뭐 그림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도형 같은 걸 넣는다든지 화살표를 넣는다든지, 우리는 텍스트,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목 짧은 글이니까 긴 글을 쓸 때는 본문 텍스트 추가하시는 것이 더 좋고요. 우리는 제목 텍스트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윤슬의 디지털 기록하고, 얘를 약간 오른쪽으로 가져와서 글씨체를 좀 바꿔볼게요. 눈에 띄지 않으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글꼴 보이죠? 얘를 클릭하시고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윤슬의 디지털 기록, 고운 바탕. 네. 자,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런 왕관 표시가 있죠? 이 왕관 표시가 있는 것은 유료예요. 그래서 무료 중에서 내가 지금 무료 버전 쓰실 때는 이 미디캔버스 무료 버전 쓰실 때는 무료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 글씨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뭐 여러 가지 기울임 하실 수도 있고 밑줄 넣으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글자색 변경해 주실 수 있어요. 글자색이 이제 검정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뭐 흰색이라든지 어두운 여기다가 흰색으로 해서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색깔 하셔도 되고 외곽선 넣으실 수 있고 그림자를 이렇게 넣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조금 더 글씨가 좀 또렷해 보이죠. 그리고 그림자 색상을 또 변경해 주실 수도 있고, 글씨가 흰색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검정으로 넣겠습니다. 그림자를 조금 더 두껍게 넣어주실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윤슬의 디지털 기록하고 요거 이제 다운로드 받겠다. 자, 그러면 얘가 조금 위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운로드 클릭하시고 PNG 또는 JPG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여기서 크기는 고해상도 다운로드. 다시 블로그로 와서 내 메뉴, 네, 세부 디자인 설정, 그리고 스킨 배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스킨 배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꽉 차게 하는 게 스킨 배경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2000 또는 3000 바이 세로 사이즈에 지정해 주시면 되고, 우리는 지금 타이틀로 할 거기 때문에 타이틀 클릭, 그리고 직접 등록, 파일 등록, 다운받은 거 이렇게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요거는 요 아래 영역 높이 지정해서 조절해서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맞게 들어갔고, 자동 적용을 눌러주게 되면 내가 만든 스킨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적용, 확인, 그리고 내 블로그
여기 위에 내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들어가면 이렇게 딱 들어가졌어요. 사이즈 맞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무것도 없게 하겠다. 그러면 사이즈만 넣어주시고 여기에 글씨체에 텍스트 클릭하시고 제목 텍스트 추가. 그래서 여기서 렌스를 하시고 얘를 뭐 중간에 넣어도 되고 이렇게 옆에다 넣어도 되고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고 글씨체를 원하는 거 또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요소 같은 거 하나 넣어도 되고 요소에서 유튜브 디지털이니까 뭐 디지털 관련한 거 해서 이런 거를 하나 선택하셔도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놓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깔끔한 디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다운로드 똑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선택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그리고 박스 처리 이런 거 해주시면 되고 지금 저는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카테고리 이렇게 카테고리 나오고 레이아웃 설정하는 거 이제 알려드릴게요. 다시 내 메뉴로 들어가서 관리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블로그 메뉴가 있죠. 블로그 메뉴.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스타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네, 하나하나 클릭해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걸 바꿨으니까 또 다른 것도 이 블로그에 맞춰서 좀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 다 노란색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블로그 메뉴 바꿔주시고 네이버 메뉴는 이 윗부분에 요거거든요. 요것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조금 진하게 보이도록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박스, 그리고 구성 박스는 이 카테고리가 나오는 박스예요. 카테고리.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는 그냥 깔끔한 스타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는 글 댓글 스타일도 저는 지금 이거 노란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필은 이제 여기 아래에 요 부분이죠. 프로필도 다른 거하고 조금 균형을 맞춰서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드시 적용을 눌러주셔야 돼요. 적용 눌러주시고 내가 만든 스킨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적용, 확인. 상단 내 메뉴 관리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블로그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블로그 정보, 네이버 아이디 타입, 개인, 여기서 수정하실 거는 없고 블로그명, 윤슬의 미스터 시로 그리고 별명은 윤쌤, 그리고 소개글에 AI가 알려준 거, 삶의 경험에 디지털을 더해 더 넓은 세상을 누리는 시니어들의 소통 공간입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내 블로그 주제에 여기 옆에 꺽쇠 클릭하셔서 저는 지금 현재 여기가 디지털이니까 IT 컴퓨터 선택해주고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 등록 찾아보기 네. 그래서 등록해주고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 아까 모바일 앱 커버도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1 사이즈로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 넣어준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내 블로그 다시 갔을 때 윤슬의 디지털 기록 여기 윤쌤 설명 들어가주고 그러면 스마트폰에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좀 설정이 필요한 부분 같이 해볼게요. 내 메뉴 들어가셔서 관리 들어가시고 꾸미기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꾸미기 설정.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 있어요. 레이아웃 위젯 설정.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 왼쪽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왼쪽에 프로필이라든지 카테고리가 쭉 여기 나오게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여기 윗부분에 왼쪽 거 또는 여기 가운데 부분에 이 왼쪽 거 이걸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카테고리나 프로필이 밑으로 가게 하고 싶고 이 가운데에 이제 글이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거, 맨 끝이나 또는 두 번째 거 이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이 이렇게 된 것들은 타이틀이나 이런 이미지를 아주 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하는 대로 선택을 먼저 하신 다음에 스킨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대부분 다 글이, 포스팅한 글이 나오도록 선택을 해줬고요. 밑에 부분은 이런 것들, 이제 X가 가능한 것들은 다 삭제를 해주는 것이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영역 카테고리만 나오도록 남겨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X 누르셔도 되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체크하게 되면 나타나거든요. 체크를 풀면 사라져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시고, 밑에 적용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적용, 확인. 그리고 번거롭지만 다시 들어가서 관리 들어가 주시고, 왼쪽에서 기본 서체 설정, 그래서 기본 서체를 나눔 고딕으로 하실 건지, 여기에 글씨체가 한 둘레, 여섯, 여덟 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약간 정중한 스타일로 하고 싶다, 아니면 손글씨 스타일로 하고 싶다 선택하시면 되고, 크기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한 16 정도 크기는 좀 추천드립니다. 너무 작으면 내가 보는데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글씨를 쓸 때 중앙 정렬이 되도록 중간으로 오도록 할 건지, 왼쪽 정렬이 되도록 할 건지, 그것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저는 중앙 정렬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추천드리는 거는 미리 말씀드렸지만 아직 안 되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콘텐츠 공유 설정에서 CC의 설정.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드래그가 돼서 복사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복사가 되기 때문에 확인. 마우스 오른쪽부터 금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금지.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이번에는 메뉴 글 동영상 관리로 가겠습니다. 메뉴 글 동영상 관리. 그래서 저는 프롤로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처음에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전체적으로 이 블로그에 대해서 이 블로그에 어떤 글들이 올라오고 어떤 스타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롤로그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대표 메뉴 클릭해 주세요. 이번에는 카테고리 관리로 가겠습니다. 카테고리로 관리로 가서 여기서 이제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하위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하위 카테고리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거는 삭제해 주시면 돼요. 삭제. 그리고 카테고리를 추가하겠다. 그러면 이 더하기 눌러서 카테고리를 써주시면 되고 지금 저는 카테고리를 변경해야 되니까 이거를 지우고 AI 이야기 만약에 하위 카테고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상위 카테고리를 클릭한 상태에서 카테고리를 추가하게 되면 이 AI 이야기에 대한 하위 카테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다시 삭제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하위 카테고리가 아닌 그냥 상위 카테고리 이거랑 똑같은 카테고리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면 여기가 클릭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카테고리 전체 보기가 클릭된 상태에서 카테고리 추가해야지만 다른 카테고리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카테고리 추가해 주시고 카테고리 명을 넣어주시면 돼요. 윤쌤 이야기. 대충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얘는 지금 여기 보시면 사진, 이미지가 아이콘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앨범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글이 아니라 이미지가 보이도록 하는 거. 그래서 두 개는 그런데 얘는 지금 글이 보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앨범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서 이 카테고리를 기본으로 보여줍니다. 어떤 카테고리를 기본으로 보여줄지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기 전에 자, 이 페이지당 글을 한 개로 설정해 주세요. 한 개. 이 페이지당 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읽을 때 지금 이게 포스팅 하나잖아요. 글 하나. 그래서 글 하나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이 다른 글이 그 다음 글이 계속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다른 글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읽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헷갈리고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 개로 반드시 꼭 바꿔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다시 메뉴 동영상 관리로 가서 이제 카테고리를 넣었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밖으로 나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선택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블로그를 하실 때 요거 하나하나 뭔가 수정을 할 때마다 반드시 확인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여기서 요거를 추가해 놓고 요거를 여기서 추가해 놓고 네, 해놓고 바로 프롤로그로 갔더니 이게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적용하고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프롤로그 관리로 가시고 다른 메뉴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프롤로그 관리를 글을 강조할 것이냐, 이미지를 강조할 것이냐. 그래서 프롤로그로 들어갔을 때 내 포스팅을 하게 되면 포스팅에 올린 이미지가 이렇게 쭉 나오도록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미지 강조를 추천드리고 이미지 강조. 그리고 여기서 어떤 카테고리의 얘기를 조금 더 많이 보이도록 할 것인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이 이미지 목록이라는 거는 어떤 카테고리를 더 많이 보이도록 할 것이냐. 그래서 카테고리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변경 눌러서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선 여기서 주요 카테고리를 더 많이 보이도록 하겠다. 그러면 3줄 아니면 뭐 2줄 선택하시고 각각의 카테고리에 맞춰서 몇 줄이 나오도록 할 것인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변경 눌러서 AI 이야기. 네, 저는 주요 카테고리가 AI 이야기. 이제 한 줄이 보이도록 하는 거는 스마트폰 이야기. 확인. 변경. 윤쌤 이야기. 확인. 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뭐 2줄 하셔도 되죠. 2줄 하셔도 되고 또는 6줄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완전히 앞에 오로지 이미지로만 쭉 나오도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수에 따라서 디자인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여기에 체크 넣어주시고 확인. 네. 이미지 강조형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내 블로그 나갔을 때 여기에 AI 이야기 사진이 쭉 나오고 여기 스마트폰 이야기 사진이 쭉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설정한 방식으로 가면 이렇게 이미지 강조형으로 카테고리에 포스팅한 그 글들이 이렇게 이미지 앨범형으로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프로필이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포스팅을 하시게 되면 이제 하나씩 여기에 이미지가 보여지게 됩니다.